안녕하십니까, 행복장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4년 11월 6일날 당선된 이후로 우리나라 시장에 지금 여기 보시면 11월 6일날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미국 시장은 이제 국채를 풀어서, 즉 돈을 찍어서 시장을 올릴 거라에 대한 상승 기운으로 우리나라 지금 국고채 3년물이 이제 강세로, 이제 이자율이 떨어지죠. 강세로 떨어지고, 그리고 3월 말경부터 4월부터 다시 강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되고 난 이후에 우리나라 원화는 점점 강세로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1,500원까지 뛰어 올랐다는 거죠. 우리나라 원화의 그 위치를 이렇게 보면 지금 1,389원까지 올랐는데 1,370원대에 있었죠. 그죠? 예. 그리고 그 미국 그 달러 지수가 100이 지금 안 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이렇게 보시면 대만이나 그리고 도쿄나 지금 쉬고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강세 간다는 거죠. 갑작스럽게. 그 이유가 다들 아시겠지. 요 부분, 즉 대만의 미국 보험사들이 미국채를 가지고 있는데 해지를 하기 위해서 지금 채권, 미채권을 던지고 있다. 그래서 대만이 전체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전반적으로 아시아 시장의 통화가 강세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이야기를 해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아시아 전체 한다 해도 과연 그 소비 수준이 만족할 만한 것인가 라는 것은 다들 의문이 갈 겁니다. 즉 중국이 문을 안 열면 소용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 국채에 대한 이 매도가, 즉 확산이 되지 않을까 라는 의심이 점점 강해질 거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서 지금 우리나라 국고채도 이렇게 강해지고 있다. 그런데 좀 웃기는 건 뭐냐 하면, 여기서 미국 금리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4.5%는 웬만하면 안 넘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또 4%는 맞추려고 하고 있죠. 요 자리. 그죠? 그러니까 미국 금리를 4에서 4.5로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요게 대통령 트럼프가 취임하고 난 이후에 전체적인 움직임을 보면 미국 10년물 금리는 4에서 4.5 이 사이에서 움직임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달러 약세가 되고 아시아 통화가 강세로 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로써 엄청난 뭔가 있지 않겠나, 다들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보고서가, 이게 웃기는 게 뭐냐 하면, 국채 장기 보유 수요 줄어들면 장기 금리가 상승 지속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가만히 보면 미 국채 10년물은 그냥 4에서 4.5% 행보야. 진짜예요. 행보인데 우리나라 지금 3년물 국고채를 보면 그냥 계속 떨어지고 있어. 거의 3%대에서 2% 초반대까지 초강세라고. 이게 2022년도 4.5%까지 갔던 것이 지금 2% 초반대까지 가고 있잖아요. 2%대가 요 자리, 이렇게 21년도 말에 볼게요. 21년도 주봉으로 보면 요 자리라고요. 21년도 요게. 21년도에서 22년도 넘어갈 때 요때 2%대였다고요. 지금 국고채, 우리나라 국고채 3년물이 지금 21년도 말, 요게 요까지 왔다고요. 요게 이게 선물이 380짜리라고. 우리나라 EWI를 보면 있잖아요.
일봉상 위치가 이 자리 넘었어요. 일봉을 보면 이 자리 요게, 그리고 가장 높은 이 자리 요 다리, 그죠? 2월달, 그리고 요 자리. 그러니까 356, 355 이 자리 고점을 넘은 지금 상황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이 3년물, 국고채 3년물 위치로 봤을 때는 이 2%대가 이 자리 요 자리인 거예요. 이게 짧게 놓고 보면 이 자리인 겁니다. 이 자리, 여기 2021년 2년 요 자리 380, 400짜리라고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나뉜다는 거지. 미 국채 10년물 보면 4에서 4.5 딱 유지하고 있다고. 바뀌는 게 없어요. 미 국채 10년물은 4에서 4.5 유지하고 있는데 달러만 그냥 지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달러 100에서 왔다 갔다 그리는 거고, 단지 아시아 통화만 강세로 가고 있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아시아 통화 강세로 가면서 미국의 국채를 지금 아시아로 떠넘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전형적인 양들 깎기에 들어가기 전에 신호이지 않을까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모든 것은 다 어긋나 있다. 지금 뭐 하나 믿을 만한 것이 없는 상황에서 그러면 내가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가져가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투자 전략을 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편적인 하나만 갖고 시장을 상방 배팅하고 하방 배팅하고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에 맞춰서 항구하게, 즉 항상 쿵짝 이런 식으로 일정하게 배팅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죠. 즉 어긋나니까 변동성 나오면 그 어긋난 것이 다시 제자리 찾아오기 위한 슈팅이 분명히 나올 거라는 거지. 즉 지금부터. 그러니까 일정하게 매매 기준을 잡고 매매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지금 유튜브 나오는 뭐 전문가들 이야기 말 들어보면, 예, 딱 두 불이에요. 상승한다, 예, 하락한다, 딱 두 불이에요. 그럼 신이 아닌데 그거 어떻게 할 거야?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가면 그럼 나는 어떤 투자 전략을 해야 되는가 라고 생각을 좀 깊이 해야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6월물 지금 보시면 금요일날 여기에 6월물 375 최고 이렇게 나왔고, 23일날은 362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그리고 4월 22일날 이렇게 된 거고, 그죠? 그러니까 6월물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4월 22일날 행사가 300에서 콜 풋 10분의 1 가격 출현했을 때, 이때 콜이 31.3이니까 풋이 31.35에 있는 거는 풋 360이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상승이 나오면 선물 360까지는 일단 간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다. 이렇고, 그 이유가 같은 이야기지만 여기서 우리나라 EWI를 보면, 다들 이거 보십시오. 지금 58짜리에 와 있다고. 58짜리. 그러니까 요 355 위에 가 있다고요. 지금 우리나라 EWI가. 그러니까 이번 만기 끝나고
하방보다는 상방 쪽에 더 배팅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점에서 투자자 포지션을 보시면 외국인들은 풋 쪽에 여기에 350까지 지금 열어놓고 있거든요. 350까지. 그런데 이 딱 분기점이 342.5예요. 그러니까 342.5를 넘지를 못하느냐, 이 부분입니다. 340과 342.5. 이 화면 350까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차트를 보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바뀌어 있는 겁니다. 이 자리가 342.5 자리거든요. 요게 343. 그러니까 이번 만기까지는 342.5, 345까지는 열어두고 그 이후에는 360까지 일단은 상방이 열려 있는 거는 시나리오에 넣고 대응을 해야 된다. 자, 여기서 투자 전략을 이제 세워야 되는데, 이 투자 전략을 세울 때 이제 6월물을 기준으로 보는데, 6월물에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이 투자 전략 들어가는 기준은 이겁니다. 여기서 즉 31.3, 3.13, 0.31의 위치를 각각 추적해서 이제 적어놔야 한다는 거죠. 6월물의 위치, 풋의 위치, 즉 31.35에 있는 곳이 지금 6월물이 어디냐면 370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360이 넘어가면 370까지도 열려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3.13 위치를 잘 봐야 된다. 3.13 위치가 이 자리에요. 풋 322 지금. 그리고 0.31 자리가 보시다시피 270이야. 그러니까 50포인트, 뭐 대략 50포인트. 요거를 잘 살펴가면서, 특히 중심은 3.13이죠. 3.13의 위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잘 추적하면서, 이번 물은, 6월물은,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그러니까 5월 8일까지만 하고 간두시는 분도 있고 또 계속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설령 간두고 나가시더라도 꼭 추적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한 번씩 방송에 언급하겠습니다. 언급할 테니까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급할 때 그때 맞춰서 이야기를 나름대로 제 매매 기준을 이야기할 테니까 참고를 한번 해보시고, 나름대로의 그 매매 스타일이 있습니까? 그대로 한번 추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31.3, 3.13, 0.31의 위치를 잘 보면서, 그리고 시가, 종가, 매일 위치, 그저 위로 올라간다면 360, 그리고 지금 현재 기준일날, 그러니까 기준이 중요한 겁니다. 기준일날 31.3 위치가 어디 있느냐가 꽤 중요한 거죠. 그리고 3.13 위치가 어디 있고 0.31 위치가 있고,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잘 추측해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초코송이 님이 이제 움직일 때 일봉상 10분의 1 가격 참고하면서 일봉상 어떻게 이 선물이 움직이고 반응을 하는지에 대한 거를 차트 한번 올려주신 적이 있었어요. 꽤 정확했습니다. 저도 새삼스럽게 옛날에 한번 했던 건데 다시 한번 더 확인하면서 참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하나하고 EWR을 좀 자세하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지금 EWI 위치는 거의 355에서 360 사이에 와 있다. 요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EWI 위치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미국채 수익 금리가 4에서 4.5 사이에서 계속 옆으로 행보를 한다. 그런데 달러 지수가 100m로 떨어지고, 그리고 다른 거는 우리나라 원화가 지금 한국 원 달러
이것이 강세로 계속 가고 있다. 예, 강세로 간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 3년물 국고채가 이제 이것도 또한 강세에서 위치가 뭐 2%를 깨지고 이렇게 간다면 한 번은 버블이 터지지 않을까 라고 의심을 하면서 항상 예, 저는 10분의 1이라 얘기했지만 그 기준을 나름대로 세우셔 가지고 예, 일정하게 돈이 배팅에 들어간다면 예, 한 번은 크게 터지리라고 봅니다. 그것이 가장 좋고 자꾸 중간에 매매하는 것보다 저 또한 그때 이 타이밍 일정하게 들어가서 예, 수익을 한번 터지가 아닙니까? 그죠? 최고로 한번 땡겨 볼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당일 뭐 한 달 매매하는데 100만원 이상 들어가는 거는 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도 요 전략대로 계속해서 갈 거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같은 이야기지만 미국 금리가 4에서 4.5% 사이에서 가는데 바뀐 게 없습니다. 미국 국채 막 매도한다 하는데 자꾸 미국 국채가 막 자꾸 이게 보시면 미국 국채 투매 생보세 지금 이렇게 나오거든요. 리스크 높아지고 있다고 자꾸 지금 이야기를 해놨던데 이것이 만약 한다면 4.5%를 벗어나서 위로 슈팅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가 위험한 거지 지금. 그래서 요때가 23년 10월이었거든요 이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때가 보면 24년도 4월 이때가 24년 5월이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주봉을 이렇게 보면 23년 10월 요때였습니다. 요때. 그리고 이때는 벌써 24년 이때는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죠? 이렇게 4, 5월 반대로. 그리고는 무너졌다고요. 요때 나오고 뒤에 따라갔다고요. 10월에. 결국은 다 따라간다고요. 지금. 그리고 요때 한번 슈팅 나왔을 때 우리나라 지금 요 뒤에 부러졌고, 그러면 미국 10년물 금리가 4.5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겁나게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4.5 넘어가는 순간. 이 부분을 잘 보면서 방금 이야기했던 옵션 가격의 추종을 일정하게 들어가야 된다. 일정하게. 그리고 그것이 한번 맞아 떨어지면 그동안 일정하게 들어갔던 금액의 몇 배를 충분히 수익 낼 수 있으니까 한번 잘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여러 전문가들 저도 진짜 위로 천천히 올라가고 내려오고 그리고 체력을 합격하면서 계속 그것만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론이 없어.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 이렇게 들쑥날쑥한데도 지금 이거는 연준이 자꾸 재무복 하는데 연준이 뒤에서 개입하지 않으면 이거 이렇게 유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지금 미 국채를 가지고 지금 조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4에서 4.5%.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4% 밑으로 깨고 내려가면 시장은 올라가는 거고 4.5% 뚫고 올라가면 그냥 시장 부서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말이 나오든. 근데 4.5% 넘어가는 순간 일단 닥치고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 이야기를. 하여튼 넘어가면 그때 아니더라도 한두 달 뒤에는 부러지니까. 이 영상을 조금 편집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묵청주였습니다.